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1일 확진자 수 어제 하루 438명 나왔어요. 최근에 한 500명대까지 치솟았었는데 어떻습니까? 추이만 보면 숫자는 분명히 줄고 있는데 좀 잡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좀 감소했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예.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이제 그 주말에 검사 건수가 감소했다는 거, 그리고 화요일 날 이제 보통 또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지난번에 300명대에서 갑자기 580명이 나왔는데 예. 어떻게 보면 580명에 비해서 좀 감소하는 것 같은 착시 효과가 아닌가 이런 것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평균 수치는 계속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증가하는 수치에 있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11월 19일 날 1.5단계, 24일 날 2단계를 적용했는데 그때 효과가 지금 조금 나타나기를 조금 바라는 희망도 조금 있고 예. 또 한편으로 좀 아쉬운 점 우리가 요 거리두기 강화를 조금 일주일이라도 먼저 했으면은 우리가 뭐 굳이 580명까지 안 보고 2, 300명대에서 조금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도 약간 좀 남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로 내려서긴 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이제 교수님의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요,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먼저 보고 오시죠. 원래 이제 단계 조정을 할 때 확진자 숫자가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이 중증 환자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느냐, 또 그 확진자의 구성, 연령층이라든지 앞으로의 중증도로 발전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등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사우나라든지 또 줌바라든지 이런 특별한 시설의 경우에는 2단계보다는 더 격상된 집합 금지를 하는 것을 통해서 2단계 플러스 알파라고 할까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맞춤형으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우리는 정밀 방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정세균 총리가 2단계 유지하면서도 2단계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앞서 박정서 기자 리포터에서도 봤지만 달라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일단 이 정밀 방역이라고 하는 거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지는 겁니까? 우선 그 단계별 방역 조치를 보게 되면 그 시설별로 이렇게 단계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많은 그 확진자가 발생한 실내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1단계는 이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그리고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네네. 그리고 1.5단계가 되면은 음식 섭취 금지가 추가되고 2단계가 되면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과연 이 2단계 조치만으로 실내 생활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감염 전파를 제2, 제3의 어떤 에어로빅 감염 같은 걸 막을 수 있을 것인가를 봤을 때 네. 2단계 조치가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기존에 좀 고위험,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던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방역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줌바나 스피닝, 에어로빅 같이 좀 격렬하고 비말 전파가 많고 또 구호를 지르는 네네. 그런 운동에 대해서는 아예 집합 금지로 강화가 됐고요. 네. 또 이번에 또 집단 감염 사례가 된 것처럼 마스크를 벗고 뭔가 이렇게 뭐 관악을 한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이제 또 금지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사우나 한증막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밀폐된 공간에 많이 이렇게 오랫동안 계시는 그런 시설도 이제 운영 중단 공고가 내려졌고, 그다음에 숙박시설, 연말연시 행사, 파티 이런 것도 지금 이제 주점이 운영을 못하게 되니까 이런 데서 모이는 그런 풍선 효과를 차단하는 조치들이 추가적으로 취해지게 되겠습니다. 네.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네.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사우나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목욕탕 들어가는 건 되잖아요. 네네. 또 실내 체육시설, 뭐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개인 운동을 하는 건 되잖아요. 에어로빅과 줌바는 안 되고. 이 차이는 도대체 뭔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근본 취지를 조금 돌이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탕에서 이렇게 목욕하는 것 자체는 큰 비말 전파 위험은 높지는 않은데 예. 공용 탈의실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찜질방 같이 이렇게 밀폐된 곳에서 모여 있다든지 또 사우나 같이 뭐 건식이든 습식이든 모여 있다든지 네.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것들은 이제 금지가 되니까 예. 목욕하는 정도는 허용이 되고 다만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모여 있는 것은 이제 금지를 한다든지 네. 또 이제 운동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좀 마스크를 하고 또 환기가 되는 상태에서 개인적인 운동은 괜찮은데 이렇게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또 이제 음악을 크게 틀면 또 이제 방음을 위해서 또 더 밀폐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예. 환기가 잘 안 되는 그런 공간이나 지하에서 에어로빅이라든지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했던 그런 사례의 운동들에 대해서는 아예 집합 금지가 추가된 그런 차이가 있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간에 좀 애매한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예, 예. 그걸 우리가 이제 행정적으로 다 규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많은 시민들께서 판단하셔서 환기가 안 되는 이런 장소다 그러면은 그런 곳에 가시는 것도 피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방금 밀폐된 곳에서의 어떤 격렬한 운동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야외에서 야외 탁 트인 공간이긴 하지만 좀 소모임으로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조기축구회 같은 그런 체육 모임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건가요? 2m 거리를 두고 축구를 하시면 문제는 없겠는데 아, 예. 축구라는 경기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 이렇게 밀착하는 경우도 있고 농구도 야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또 구호도 질러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비말 전파 위험이 높고 네. 또 신체적인 접촉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운동 종목 자체보다는 그 운동하면서 거리 두기가 가능할지 비말 전파 차단이 가능할지 그것이 중요할 텐데 이제 축구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제 여러 명이 경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예, 예. 야외라고 하더라도 비말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운동 방식을 바꾸든지 거리를 두고 운동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최재성 대통령 정무수석이 코로나19 확산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 지역구, 전 지역구에서 조기 축구를 하는 상황이 알려져서 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 수석 측은 마스크 착용하고 또 거리두기도 잘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잘 준수했다 이렇게 해명한 바 있습니다. 네, 방금 영상은 마스크 안 끼고 있었는데 이거는 과거에 이제 최재성 정무수석이 축구를 즐겼던 그 모습이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그 모습은 아니라는 점 저희가 오해하지 않도록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모든 국민들이 이 감염을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함을 다 감수하면서 이 거리두기 지침을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짧은 기간에 이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거리두기 지침을 정부 기준에 따라서 2.5단계를 올려서 막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2단계 플러스 알파라는 좀 애매한 기준을 내놓은지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기준대로 하게 되면은 지금 2.5단계 올리는 게 맞고요. 예.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게 전국적인 대유행이냐고 보게 되면 좀 지역 간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아, 예, 예. 수도권 중심으로 그렇다면 수도권만이라도 좀 2.5단계로 올려야 되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제 네. 2.5단계 대신에 마치 이제 2.25단계와 같이 좀 네. 추가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예, 예. 아마도 이제 우리가 19일날, 24일날 거리두기를 한 효과가 이번 주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예측이 맞으면 좋겠는데 행여 좀 틀릴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 예. 틀릴 경우에 우리가 병상이 부족해지는 사태에 대해서도 아직은 여유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병상 부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소진될 수가 있고 예. 신규 확진자가 증가한 다음에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생긴 중환자들이 후폭풍으로 나중에 시간차를 두고 증가하고 한 번 중환자 되시면 바로 이렇게 나으시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도 더 오래 달고 이러시기 때문에 점점 누적될 수가 있고 또 다른 일반 중환자를 뺀다고 해도 또 다른 심내혈관 질환이라든가 다른 중증 환자들이 사용할 중환자 병상이 또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결국은 지금 중환자 병상을 좀 여유 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좀 위급한 상황이다. 항상 부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좀 적극적인 방역 대책이 필요하고 살려면 좀 보다 좀 조기에 하는 것이 우리가 커브를 정점을 낮춰서 네네. 유행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 2.2단계 플러스 알파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우리 감염을 차단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좀 우리가 좀 그럴 수 있기를 좀 기대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가운데 수능 시험이 3일 앞으로 다가왔죠.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좀 걱정이 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능 시험장을 찾아서 방역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지난 4월 총선 때 우리는 기적 같은 방역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수능은 그때보다 규모는 작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그 밀폐된 장소에서 그렇게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만약 방역에 있어서는 그 위기 긴장의 정도가 그때보다는 훨씬 큽니다.
네, 수능에서 정말 방역 관리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지금 겨울이라서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이제 체온 측정 많이 하잖아요. 날씨가 추워져서 체온 측정이 오히려 제대로 안 된다. 이거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던데 이거 혹시 괜찮은 건가요? 네, 예전부터 이제 지적됐던 부분인데요. 일단은 두 가지. 하나는 실제로 감염이 됐지만 무증상 환자가 네. 40%에 달하기 때문에 열이 안 날 수가 있다. 열 자체가 안 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열이 나는데 그걸 감지를 찾아내지 못한다. 네.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체온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중심 체온, 구강이나 고막이나 항문이라든지 이렇게 직접 중심 체온을 측정하는 것이 정확한데 네. 아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검사하고 또 이제 접촉식 검사하기가 또 접촉을 통한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비접촉 체온을 많이 측정하고 있는데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건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자신이 스스로 좀 체온을 측정했을 때 열이 있다 이런 분들 좀 스스로 유증상자인 걸 밝혀서 유증상자도 시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을 치시면 되니까 예. 굳이 증상을 숨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정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하루 전날 수험생들이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아서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보건소에서 수험생 검체를 우선 채취하고 즉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서 실시간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한 거는 이제 백신이에요. 네. 이제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가 뭐 최대 4,400만 명분의 백신 뭐 확보하겠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정청래는 조금 선을 그는 듯한 발언도 하긴 했지만 지금 백신 어떻게 좀 확보가 되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많이 모았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그 네. 임상 시험 단계에서 이게 실수가 예. 오히려 이제 좋은 결과를 밝히긴 했지만 실수 이익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예. 문제가 되고 그러게요. 또 실수가 있을 때 빨리 그걸 공개하지 않고 좀 나중에 공개했다는 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가지 실험 방법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리고 고령층에 대한 효과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제 추가적인 임상 시험을 하고 그걸 또 이제 승인하는 데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예. 예,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제 파이자나 모더나 같은 이제 초전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주로 이제 주요 선진국 위주로 구입이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나든가 이제 이런 파이자, 모더나 백신을 조금 나중에 구입할 수 있는데 좀 유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 기회를 잘 봐서 이제 좀 백신 구입을 좀 추진하는 전략을 잘 짰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분석과 또 백신 전망까지 김경우 교수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